필리핀의 페소 강세가 심상치 않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필리핀 경제가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페소 약세를 전망하지만 최근 페소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페소가 6월 8일 오전 달러 대비 49.89 페소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교민들은 페소 강세가 되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페소의 강세로 인해 한국에서 원화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교민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7월 22.5페소에서 현재는 24페소가 넘어가는 현상으로 지난해 100만원을 송금받으면 4만 5천 페소였는데 현재는 4만 1,500페소로 10% 정도의 환율이 하락한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필리핀 페소는 지난 6월 5일 3년 만에 가장 강세를 보여 49.80페소에 마감했다. 필리핀 은행 관계자는 페소 강세 이유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낮은 사례 및 BBB 플러스 신용 등급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오늘 자료는 왜 페소가 강세인지에 대한 자료로 페소 강세의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해 봤다. 필리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리핀 정부의 수입원인 많은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해외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으로 올 연말까지 약 20만 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귀국 예정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고국으로 귀국을 하면 당연히 해외 송금액이 감소하여 필리핀 정부의 외화 정책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해외 송금액이 1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통계청은 지난해 해외 근로자가 220만 명으로 2018년 229만 명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송금액도 1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동에 있는 상황에서 세계 유가의 하락 및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관광객 감소 및 유가 하락은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335억 달러의 해외 송금으로 2018년 323억 달러에 비해 3.9% 상승했다. 해외 송금은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이 37.6%를 차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캐나다, 홍콩 순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OFW의 송금은 지난해 필리핀 국내 총 생산량을 9.3%, 총 국민소득의 7.8%를 차지하여 필리핀 국민들의 가계 수입과 소비를 증가시켰다. 필리핀 정부의 두 수입원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8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 정부에 9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겼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매년 관광객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의 관광객이 증가하여 필리핀 관광 역사상 최초로 8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과 중국이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1월에 폭발한 따가이따이 화산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 감소하였고 3월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리핀 정부가 전국의 국제공항을 폐쇄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원천 봉쇄됐다. 필리핀은 1분기 관광 수입이 2019년 1,805억 2천만 페소에서 올해 1분기에는 798억 페소로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은 1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을 방문한 286만 명을 외국인에 비하면 50%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필리핀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는 콜센터가 많이 있다. 회사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고객 응대, 단순 데이터 입력 등의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필리핀은 현재 인도와 더불어 가장 각광받는 BPO 대상국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시티뱅크, JP모건, 아마존, 엑센추어 등 세계적 기업들의 콜센터가 운영되는 등 1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120만 명의 필리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BPO 산업은 필리핀 GDP의 11%, 약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의 강세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은 필리핀 BPO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리핀 정부는 4월 외국인 투자가 6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유출은 13억 달러로 6억 6천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 6억 2,700만 달러는 3월 9억 9,900만 달러에 비해 34.3% 감소했다. 4월 유출은 3월 19억 달러에 비해 감소했지만 4월까지 외국인 투자 유출은 63억 달러, 투자는 42억 달러로 순유출이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해 119억 페소의 수익을 달성했다. 이 수치는 2018년 92억 페소의 수익에 비해 29.3%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020년은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이민국의 수익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의 수익 감소는 관광부와 연계되어 필리핀 정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필리핀의 3월 수출액은 45억 3,1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입은 69억 1,100만 달러를 달성해 무역 적자는 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억 3,500만 달러 대비 28%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입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39%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달러 강세에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필리핀은 낮은 수출 의존도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 영향권 밖에 위치해 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페소의 강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필리핀 페소가 강세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정부는 4월 정부 부채가 8조 6천억 페소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3월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에 비해서는 10.4% 증가했다. 필리핀 정부의 부채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재무부가 5월까지 다자간 대출 기관과 상업시장으로부터 약 50억 달러를 확보했다.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로 예산 적자는 GDP의 8.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은 6월 5일 금요일에 발표한 2020년 5월 인플레이션은 2.1%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최신 수치는 2020년 4월 2.2%와 2019년 5월에 기록된 3.2%보다 낮다. 금년도 인플레이션은 2.5%로 운송비용과 식량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하락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운송비용은 유가 하락의 영향과 봉쇄 기간으로 인한 이동 금지가 영향이었다고 생각한다. 달러의 강세는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인해 봉쇄 기간 동안 필리핀 국민들의 생활 물가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S&P 글로벌 레이팅은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후 내년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정적인 BBB 플러스 장기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 및 부채 설정이 악화될 것이지만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기록은 2021년에 의미 있는 안정화가 시작된다고 가정할 때 약간의 완충 효과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다. S&P의 필리핀 BBB 플러스 등급은 2019년 4월에 발표되었다.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머징 마켓 경제 중 금융 부분에서 필리핀을 6위에 올려놨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조치는 필리핀의 단기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지만 국가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흥 경제국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국가의 건전한 재정 및 외부 지위는 패소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은 2004년의 최고 기록인 71.6%에서 2019년 기준으로 최저 41.5%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GII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0년 3월 기준으로 890억 달러를 기록했다. 페소의 강세는 반대로 달러의 약세일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강세를 보였던 미국 달러가 약화되면서 달러 지수가 5.8% 하락했다. 더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통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달러의 하락 이유로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끝났으며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가 하락했다. EU 복구 기금으로 유로가 상승했으며 수익을 찾는 사람들이 이머징 마켓의 통화를 구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통화 위협 등이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되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소가 강세가 되면 수출 부분에 피해를 발생하고 BPO 산업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BPO 분야의 주요 경쟁국인 인도의 루피아는 매우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페소 강세가 지속되면 OFW의 송금으로 인해 생활하는 필리핀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진다. 페소에 대한 위험은 수출 및 관광 수입 감소, 실직 및 OFW, 특히 선원의 급여 삭감으로 인해 국가의 경상수지 균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사회적 개선 프로그램으로 인한 재정 적자, 예상 급증도 페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달러 대비 페소의 요율에 대한 단기 지원은 50.50이며 저항은 51.50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중기적으로 페소가 50에서 52 사이의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